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우리 군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생겼어요.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과 문 대통령에 대한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의문이 뭐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일 북한에 대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 정세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인균 국방TV가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독특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합동참모본부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한 발씩 두 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km, 270km이며 비행 고도는 둘 다 50km로 두 발 모두 동해상에 착탄했다.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라고 공식 브리핑에서 합참 대변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발사 추정 지역을 신오리 일대에서 구성으로 바꾼 이유는 첫 번째 발사 이후 신오리 일대로 확인했고 두 번째 발사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 지역으로 판단한 것이다. 구성은 신오리 북방 40여 킬로미터 이격됐기 때문에 구성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라고 다시 정정했던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신오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긴급 올려드린 그 동영상에 보면 신오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전략기지였죠. 그런데 그것을 구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바꾼 이유를 뭐 크게 설명은 없고 뭐 판단했다, 뭐 확인했다 이런 애매한 말들이 좀 있어요. 자, 이런 합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발사를 했다 치고요. 그럼 발사를 했으면 그게 이제 두 발 다 동해상에 착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동해상에 착탄을 하는 각도를 제가 재봤을 때 아마도 그 함흥 위쪽에 이 지역쯤에 이렇게 착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정거리를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270km, 420km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50km의 고도를 비행을 유지를 하면서 그것을 각각 다른 사정거리로 사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과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은 사격에 하나는 실패를 했든지 아니면은 각각의 똑같은 고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정거리로 발사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한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개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고도가 50km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도 50km는 대단히 저각 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오리에 있는 노동미사일이 사정거리 한 1300km를 발사하려고 하면은 고도 한 300km, 250에서 300km 정도 이상의 고도를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50km를 고도를 찍었어요. 정점 고도를. 그래서 이게 탄도학을 봤을 때 저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자, 탄도학의 기존 공식은 이렇습니다. 뭐 여기 뭐 글을 많이 써놨습니다만은 일단 어제는 아주 쉬운 말로 저각 발사를 한 겁니다. 낮을 저자 저각 발사. 우리가 이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이런 거 쏠 때 고각 발사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정상적인 비행을 했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 각도인 45도, 여러분들 45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45도로 공을 던졌을 때, 45도로 뭔가를 쏘았을 때 가장 멀리 간다
라는 거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45도보다 높게 쏘면은 고각 발사, 45도보다 낮게 쏘면 저각 발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50km의 고도를 찍었으면 어제는 전부 저각 발사입니다. 왜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이런 것들은 사정거리가 최저 스커드 미사일, 스커드 C라 하더라도 300km 이상이에요. 그리고 500km, 700km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노동 미사일 1300km이기 때문에 전부 고도가 최소 50km보다는 훨씬 높은 정점 고도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50km밖에 안 나왔죠. 자, 이렇습니다. 45도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5도가 정상 최대 사정거리를 구현하는 각도예요. 그런데 이 Y축, 세로로 되어 있는 Y축은 고도를 뜻하고 가로로 되어 있는 X축은 거리를 뜻합니다. 자, 고도가 높으면은 짧게 날아가죠. 왜? 고각 발사를 했으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쐈을 때 붕 떠서 그냥 툭 내려 꽂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고도가 낮아도 짧게 갑니다. 그래서 45도보다 15도 낮거나 15도 높으면, 자, 15도 낮은 30도, 15도 높은 60도다 똑같은 거리를 가는 이 탄도학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45도보다 25도 낮거나 25도 높은 20도와 70도로 또 사격을 했을 때 역시 똑같은 거리를 간다는 이 탄도학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제 북한은 만약에 그게 노동미사일이라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저각 발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어제 그 미사일은 지난 5월 4일 날 쏘았던 익스칸데르라고 요즘 뭐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익스칸데르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설령 그것이 스커드나 노동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왜냐? 이 저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저각 발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가 탐지하기가 첫 번째 힘들고, 그리고 워낙 빠른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여격하기가 힘듭니다. 대응 속도가 반응 속도가 그 날아온 속도를 못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저각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워낙 짧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여격이 힘들다라는 그런 우리로서는 단점, 공격자인 북한 입장에서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쏘았던 미사일을, 익스칸데르형 미사일을 호도반도에서 쏘았던 것을 다시 구성지역 또는 시노리로 갖고 와서 쏘았던지, 아니면은 시노리 기지에 있는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초저각으로 발사를 하는 모습을 구현해 주었던지, 그런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익스칸데르형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 북한은 아주 위험한, 우리로서는 거의 요격하기 힘든 그런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문 뭐냐? 발사 지점을 애초에 시노리라고 했다가 구성지역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우리 군이 지난 5월 4일 때도 200km라고 했다가 곧 240km로 한참이 지난 후에야 입장을 바꾸었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노리라고 했다가 수십 분이 지나서 구성지역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시노리와 구성은 40여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270km 날아가고 420km 날아가고 하는 것의 발사 원점을 무려 40km나 틀린다? 이야, 이거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국방부 기자실에서 이제 그 합참에서 백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이 백브리핑은 뭐냐? 정식 브리핑 외에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질의응답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미 공조하에 확인된 정보만 고도는 50km로 비행을 했다. 둘 다 50km로 비행을 했고 두 발 모두 동해상에 탄착했는데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시노리 일대에서 구성으로 바꾼 이유는 첫째 발사 이후에 시노리 일대로 확인했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발사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지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판단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호리라고 확인했다. 두 번째는 구성지역으로 판단한 것이다. 확인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 단어만 놓고 분석을 하면 판단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다른 어떤 외부 요인이 들어가는 것을 판단이라고 하죠. 자신의 주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객관적 근거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어서 아,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관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판단해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는 확인을 하는 것이죠. 증거는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신호리 일대로 확인했다. 그런데 나중에 구성지역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혹시 외부적인 어떤 입장, 즉 정치적인 입장이 혹시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저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구성은 신호리 북방 40여 킬로미터 정도 이격되어 있다. 그래서 구성지역이라고 표현해주면 좋겠다. 뭐 구성 비행장인지 거기에 있는 방현 비행장인지 아니면 뭐 구성 시내 한 중심가인지 아니면 구성에 있는 어떤 산악인지 이건 뭐 이야기는 딱히 하지 않고 그냥 구성지역으로 표현해주면 좋겠다. 뭐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지역으로만 표현해 주시고 분석이 더 필요하다. 현재까지 구성지역에서 2발 나간 걸로 보면 된다. 라고 이렇게 오후 7시 23분에 국방부 기자들에게 다시 브리핑을 한 겁니다. 발사 후에 무려 3시간가량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군의 탄도탄 대응체계 문제냐 아니면 정무적 판단이냐. 아니 어떻게 발사 지점을 40km나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탄도탄 탐지 추적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2개 기지에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교대로 계속 켜서 뭐 1년 12도 하나가 켜놓을 수 없으니까 교대로 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겠죠, 미리. 그러면 2개를 다 동시에 켜서 중첩 또 체크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점 고도가 있고 탄착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탄도학적 특성을 계산하면 발사 지점 바로 나옵니다. 이 그린파인 레이더 이 컴퓨터가 뭐 불과 수초 만에, 수십 초 만에 계산 딱 해서 데이터가 딱 나와버리죠. 그럼 어디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보 파트에서 분석하고 해가지고 거의 10분도 안 되는 아주 초보적인 그 포병 장교를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 갖다 주면 10분 이내에 발사 원점을 계산해내죠. 자, 군의 탄도탄 수집 절차입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최대 탄도고 도달 그리고 탄착 지점까지의 궤도를 추적한 뒤에 이를 역으로 계산해서 발사 원점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스라엘이 에로우 요격 미사일의 추적 레이더로 사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추적 정밀도를 보유합니다. 이 그린파인 레이더는 일반 레이더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에로우 시스템, 에로우2 이런 탄도탄 요격 미사일들의 추적 레이더로 쓰고 있는 아주 실전적이고 정확한 탄도탄 추적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이게 겨우 270km, 겨우 420km를 쐈는데 발사 원점을 40km나 착각을 한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있습니다. 공군의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 그리고 해군의 이지스함 이런 것들이 또 바다에 나가서 하늘에서 중첩으로 체크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산착오를 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정무적 판단이 뭐냐? 신호리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리는 탄도미사일의 전략 탄도미사일 기지입니다. 노동미사일 그리고 북극성 2형 같은 그런 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기지예요. 그러면 신호리에서 쏘았다. 그러면 이건 핵미사일이다 라는 계산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무적인 판단하에 바꾸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사정거리에 40km나 오차를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미사일 탐지, 요격, 추적 시스템 같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거 없애버려야죠, 이거.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이 시노리여서는 안 되는 이유, 바로 이거죠. 이게 CSIS,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냈던 자료인데요. 얼마 전에 2018년 12월 27일 날 냈던 지도인데, 여기 이제 시노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작전기지, 시노리 작전기지. 바로 전략탄도미사일 작전기지입니다. 이거라면 시노리에서 쐈어. 노동미사일인데? 노동미사일은 핵미사일이잖아. 이렇게 바로 어제 저처럼 바로 분석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것은 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문입니다. 한미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나?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P3 해상 초계기인데 그것을 개조한 P3C BMUP 플러스 정찰기가 바로 어젯밤 00시 30분에 오산기지를 일으켜서 북쪽으로 비행을 해서 정찰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이 밑에 있는 이 큰 구조물, 이게 바로 에이사 레이더인데 이게 지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하는 거예요. 아마도 시노리 전략기지에서 나와서 구성으로 이동을 했던지 아니면 시노리 전략기지의 벙커에서 나와서 전개를 하고 있는 걸 봤던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탐지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또 우리 수도권 상공에 보도에도 나왔는데 미국의 리벳 조인트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 감청하고 통신 그것을 수집하고 전자파를 수집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지 하는 그 암호 분석하고 하는 그런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가 있습니다. 그 리벳 조인트가 8일과 9일에 각각 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8일에는 내일 쏘겠구나 하는 정보를 취득했을 것이고 9일에는 언제 쏘겠다라는 확신을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위치는 이 P3C BMUP 플러스 정찰기가 이미 판단하고 있었을 테고 자 그것을 우리 한국군에게 한국정보당국에게 알려주었다면 어떻게 시노리냐 구성이냐 40km를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탐지 장비의 조작 실수 또는 탐지 장비의 어떤 판단 실수 이런 것으로 40km를 이동한 게 아니고 미군이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오차가 생겼다면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한미동맹이 위험하다는 사인 중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도 하나 제대로 없고 북한이 쏜 미사일을 이게 200km를 날아갔는지 240km를 날아갔는지도 모르고 또 북한이 쏜 미사일을 이게 어디서 쐈는지 40km 밖에 있는 시노리에서 쐈는지 여기서 40km가 멀리 있는 구성에서 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국민들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작당 모의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리고도 전자권 전환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의 반역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반역자 그러면 그 김정은이가 하는 이야기니까 저는 대한민국 역사의 반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한미공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40km의 오차라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한미동맹이 이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문을 보시면서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말 하다가 제가 흥분할까 싶어서 벌써 지금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취임 2주년 기념 어떤 인터뷰를 뭐 방송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속 속보로 나왔죠. 하나의 어떤 문장마다 탁탁탁 속보로 나오던데 그것을 종합해 봤습니다. 기가 차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전부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주기 특별대담 중에 나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고 사정거리가 짧아서 미사일을 단정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사정거리가 길어서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은 추정한다.
일단은 이라고 한번 쿠션을 또 줍니다. 또 추정한다 라고 또 쿠션을 또 줘요.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뭐 완전히 쿠션을 또 두 번이나 연속으로 줍니다. 그냥 말하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송구스러운 거죠. 누구에게? 김정은님에게. 너무나 송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쿠션을 연방 주는 거죠. 이렇게 말을 꼬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던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끔, 퍼득들으면 알 수 없게끔 말을 이만큼 꼬옵니다. 너무 황송하고 송구스러워서 그분에게. 그거 아니가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흥분 안 합니다. 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은 있다. 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나도 문제 안 삼을 거야. 이겁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분명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그 어떤 발사체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삼은 적 없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을 겨냥한 게 아니니까 이건 봐준다. 그거였지. 만약에 그것이 미국의 괌이나 이런 것들을 영토를 타격할 수 있었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그럼 우리 입장은 뭡니까? 우리 영토가 공격받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집권 2주년 기념대담에서 자기가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다 까먹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 선서는 그냥 뭐 하라고 적어 놓았으니까 그냥 뭐 영혼 없이 읽고 말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걱정됩니다. 흥분할까 봐. 지난번과 이번의 북한 미사일 훈련 발사는 훈련 발사라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훈련 발사는 남북 군사 합의 구역 밖에 있고 남북 군사 합의는 휴전선에서 40km 이내는 포병 사격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km 밖에서 훈련했으니까 이건 문제 아니다 이거예요. 군사 합의 이후에 남북이 모두 기존 무기 체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했다. 우리도 현무 쏘았고 우리도 에이테킴스 쏘았고 하니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쏘았으니까 쟤들이 쏜 것도 합의 위반 아니다. 우리가 핵 개발했습니까? 우리가 핵 개발했습니까? 우리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받고 있는 나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가 각종 훈련을 한 것을 북한하고 똑같이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북한의 대변인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 남북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핵 개발해야지 그러면. 똑같이 하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핵 개발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저 나라가 미사일 발사를 한 것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 똑같이 정식을 성립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쟤들 문제 아니야. 그래서 쌀 주자 쌀 식량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 여기에 야당 대표들 만약에 이 회동에 간다면은 그 대표 걸러 먹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면 안 되죠. 어디 지금 북한의 호흡기를 달아주기 위해서 링거 주사를 놔주기 위해서 북한도 아니고 김정은의 그 의논하는데 오라고 한다고 영광스럽게 갑니까? 가면 안 되죠. 절대 가면 안 되죠. 북한 대변인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분이 아직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아직 만 3년이 꼬박 남았네요. 그 만 3년 부디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제일 먼저 모든 것을 거기에 갖다 바쳐야죠.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북한의 입장 대변하는, 북한에 혹시 제재가 갈까봐, 이로 인해서 북한의 식량 지원이 안 될까봐 그것을 무마하기 급급한 이런 대통령이 헌법상 우리 국가 수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헌법상 국가 수반이 해야 할 일을 잘 지켜주는 그런 대통령이기를 바랍니다. 남한을 겨냥한 핵미사일 위협을 반복하는 북한. 야, 빨리 싸갖고 와. 안 갖고 죽어. 라고 지금 김정은이가 눈을 부라리고 주먹을 불끈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지금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 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 다문화 국가를 또 강조를 하는 데 아닙니까? 난민도 막 받아주자 그러고. 다문화 국가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뭐 여러 민족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민족끼리 부르짖지 말고 국제법대로, 국제 질서대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한 추가 소식이 있으면 즉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